은행권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른바 포용적 금융 전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자칫 돈줄만 대고 많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저소득층과 학생 등 서민 전용 상품을 전담 취급하는 우리은행 지점입니다. 서민 주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최근 30여 개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민금융 전문 상담원이 일반 영업점과는 차별화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이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위에 고객님의 이제 재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은 포용적 금융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한은행은 아예 포용적 금융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서민 지원 등에 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펀드 등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경제의 핏줄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호 행장은 각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해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확대 차원에서 저희도 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이것도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2020년까지 저희가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고. 다만 현재 추진되는 방향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센터를 새로 짓는 등의 일부 보여주기식 전략이 지나친 정부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금을 지원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은 근본적 한계로 지적됩니다.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조망을 하고 특히 저축이라든지 고용 같은 부분에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주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금융 포용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용적 금융이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립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도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